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어떤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랜만에 돌아섰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선물 매수에 나서면서 그래도 지수 좀 하방은 지지가 되는 반면에 코스닥은 HLB 그룹주의 여파가 좀 컸었던 지난 거래일이었죠. 복귀해보면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 쏠림은 조금 고착화된 듯 보입니다. 여기 SK 하이닉스가 체코의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비밀 회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양 대장은 물론이고요. 그 아래단에 소부장,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고무적인 수급, 외국인의 유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HLB 그룹주 장 시작과 동시에 좀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바이오 안에서 이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투심이 꺾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행인 건 또 비만 치료제 안에서 인벤티지랩부터 삼천당 제약 그리고 페트론까지 좀 받쳐주면서 그래도 하방은 하단은 좀 제한됐다라는 건데요. 그밖에 저희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업들 공통점 실적이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죠. 두산 엘러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대형 원전과 함께 SMR까지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5%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빙그레는 음식료 안에서 저희의 관심주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끝으로 LG화학도 같이 실적주로 묶이면서 LG이노텍과 함께 선방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끝으로는 중국인데요. 우리 정부가 3분기 중으로 한시적 비자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 코멘트,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문화 교류 복원을 실질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행주 또 화장품 물론이고 저희 금요일 날 관심주로 전해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다시 주말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테마가 아니라 이제 본격화되는 건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봐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생각보다 좀 볼만한 거리들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24일 월요일부터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주 중에 한 2번 정도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24일 현재 시간 월요일인데요. 중국 선사, 선박들에 대해서 수수료 부문을 언급할 걸로 전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선 다시금 해운주들의 반사 수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밖에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한 일정을 시작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포스코, SK 같은 그룹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또 중국 관련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공사가 베이징에서 또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계속해서 중국 관련한 재료들이 나오는 만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부터는 우리의 바이오 안에서 본격적으로 학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유럽 해외학회 현지 시간 26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암학회죠. AICR의 초록도 공개가 됩니다. 이 학회 일정 이전에 항상 초록이 공개됐는데 지난주에도 초록이 공개되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 바이오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끝으로 금요일에는 연준의 두 기둥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지표 PCE 결과가 나옵니다. 자, 주 후반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드디어 상호 관세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릴 확률이 커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린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어떻게 무게를 실어봐야 하는지 이분께 잠시 뒤에 도움 말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좀 반응이 올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먼저 알래스카 소식입니다. 자, 당장 이번 주에 방한을 하죠.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개발 프로젝트를 협력할 기업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 만남 일정을 좀 보시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 ENS,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협력할 걸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에너지 측면에서 좀 수출을 확대해보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춥고 또 막대하게 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또 많을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기업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 변동성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세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이 개별 품목 관세 조치 일정과 관련해서도 4월 2일자로 상호 관세랑 같이 여러 가지 관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바로 어제 밝혔습니다. 자, 안 장관은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국 상무부랑 또 에너지부 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어제 오후에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구체적인 발언을 좀 보시면 안 장관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무역 문제랑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대응들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관세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식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면제 또는 예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금 현 시점에선 예단이 좀 어렵지만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릴 걸로 보이는데요. 자,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먼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이제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살아나나 싶었는데 당장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관세 영역이 좀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좀 우려를 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기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좀 이제 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사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GTC 2025였는데 결국 뭐 그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종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주식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악연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증권사였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러분 제목도 유명하죠.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제 그 전례가 있었는데 약간 뷰가 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올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바닥을 지났다는 거는 좀 아직까지 불투명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썼죠. 이제 그 계곡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이제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사실 뭐 최근에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유리 기술이 뭐 유리 기판이라든가 또 이제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중심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던 그죠. 그런 형태예요. 사실은 뭐 이 수혜주로 좀 묶였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이제 올렸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이제 바뀌고 있죠. 업황호전에 기반한 레거시 장비주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순환 또는 이제 확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쪽은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관련주라고 분류가 돼 있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레거시 쪽에서의 장비주로 우리가 분류가 됐지만 된 데 이어서 최근에 뭐 HBM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새로운 그 공정에 있어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런 쪽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술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레거시 쪽의 기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하이 퀄러티의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업체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특히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향후에도 움직일 수가 있다. 기존에 이제 뭐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뭔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이러면은 결국 그러한 새로운 그 기술에 맞춰갈 수 있도록 공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은 뭐 많이 저는 사실 좀 약간 꼬투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뭐 저렇게까지 뭐 그 어떤 가이던스도 괜찮고 했는데 뭐 미래의 어떤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다음 가이던스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해요. 이건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알고 있지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가 바닥일 거라. 이제 그러한 어떤 지금 확신이 좀 확산이 되면서 2분기부터의 어떤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수급인데, 저는 지난주에 사실 특히 삼성전자로의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3거래일이 800만 주 순매수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저도 과거에 잘 보지 못했던 매수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그 올라올 때의 어떤 순매수의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은 이런 논리들을 수급이 좀 누르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수급을 봐야 된다. 이런 그 수급들의 연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던 마이크론의 흐름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좀 달리 갈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 대표님께서는 대장이랑 소부장 사실 지단 거래일만 따지고 보면 심택 같은 온디바이스 AI 쪽도 괜찮았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는 여전히 좀 소부장 그 라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라인을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자꾸 이제 편에 갈라요. 뭐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의 어떤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쪽이 가고 좀 이쪽으로 순환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될 거예요. 결국은 지난주에 또 온디바이스 AI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어떤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8개의 중요한 그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그중 6개가
AI와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중을 한다는 것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갖다가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갖다가 끌어올린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긴 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사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확산 흐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편가르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실 관심 종목은 사실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레이저 관련 장비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워낙 그 점유율이 높은 뭐 특히 레이저 마킹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인 M5에다가 이제 그 제조에다가 동사의 그 웨이퍼 가공이라든가 절단 장비가 적용이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만의 ASE라든가 미국의 엠코라든가 중국의 뭐 스태츠텍이라든가 이런 이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3대 오사트 회사들이거든요. 후공정 회사들인데 얘들이 이제 전체 그 오사트의 한 70%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이게 결국 애플의 그 신형 반도체 공정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 최근에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뭐 이제 그 상승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어떤 순환 흐름을 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편에 가르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있자. 그럼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던 리노공업도 여전히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리노공업도 사실 최근에 리노공업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조정의 시기가 또 한 번에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강한 종목들은 조정을 세게 안 받아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 지지선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는 저희가 종목별로 보자라는 힌트를 얻어드렸고요. 그 안에서는 이오 테크닉스랑 리노공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인데요. 자, 바이오. 지금 HLB 그룹주가 대거 하한가로 지금 직행을 하면서 투심이 약간 짓눌린 부분도 있고 뭔가 기대감이 학회 전인데 벌써 소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비만 쪽이 조금 살아있어서 오히려 이번 학회는 비만 학회는 아닌데 왜 이쪽으로 가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만 관련주들은 약간 틈새 시장에 대한 성격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어떤 바이오 움직임을 보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오히려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세론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론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서 거기서 사실 모양상으로는 더 갔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그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결국은 바이오는 약간 분위기를 타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HLB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그 악재가 나오면서 이거는 약간 신뢰도의 이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바이오 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용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의 그 이유를 꼽자면은 공매도예요.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물론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전 국면에서 우리가 공매도 재개에 가장 피해를 본 건 바이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5월에 네. 1년 동안 이제 그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 묶였다가 재개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첫날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 못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게 8%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거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재개한다니까 좀 불안한 바이오에 대해서 거네요. 약간 불안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가 약했던 부분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좋아요. 지금 일정들은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만 관련주로 왜 틈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다른 쪽이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탈출구를 좀 비만 쪽에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비만 관련주들은 역시 올해에도 글로벌 선도 업체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어떤 그 제품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뭐 이제는 뭐 가격도 다운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단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하려는 뭐 최근에 대봉 LS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은 작용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저는 바이오 업종에서도 실적이 수반될 수 있는 쪽에서 저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CDMO고요. 지금 가장 튼튼한 쪽은 저는 뭐 영향을 덜 받는 외풍을 덜 받는 쪽은 CDMO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삼성바이오로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건조해요. 셀트리온도 지금 안 빠져요. 네. 이런 것들에 저는 오히려 전 최근에 좀 이런 부분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약간의 그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타겟에서도 조금 벗어날 그렇죠. 수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받쳐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덜 가지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왜냐하면 좀 주가가 재미가 재미가 없어요. 없어요. 예,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네. 역시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3조 한 5,600억 정도. 올해는 지금 이제 회사는 5조 원 정도의 가이던스를 세워놓고 있는데 역시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순항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은 속속 각국으로부터 뭔가 허가를 받고 있으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그 합병 효과로 나타나면서 매출 효과율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58%에서 작년에 48%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아마 30%대까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진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송도 3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생산시설의 효율화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500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네. 올해 소각 규모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이오 업종 중에 사실 밸류업 지금 정책을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셀트리온이 그 중에 하나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주주 환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마 높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조금 지금 부진할 때 우리가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밀러계 대장 셀트리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주는 저희가 종목으로 뽑아서 빠르게 가볼게요. 요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님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이번 분기 실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저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네. 하나는 실적 자체가 좋은 업종들. 예. 그리고 이제 그건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화장품도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들. 네. 이게 이제 뭐 워낙 부진했다가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실적이 부진한데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종목들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을 바닥 확인하는 종목들 이게 딱 종목을 꼽자면 삼성전자죠 대표적인 종목이 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제일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작년 8월 말이 고점이었고 이번 달 초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 그 전망치가 하향되다가 이제 그 하향을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제일 좀 긍정적이다. 여기에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네. 역시 주가는 지금 별론데 실적 수령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형 중에서 뭐 LG전자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소형 중에서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그 종목들에 대한 그 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시즌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좀 네.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실적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경동 나비엔이에요. 너무나 이쁘진했었는데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혹시 종목 하나만 골라주신다면요? 사실 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제일 제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꼽을 수 있는 역시 이제
CDMO 관련주죠. 여기도 CMO 이제 뭐 그 관련주 OEM 죠. CDMO가 아니고 OEM, ODM. 제가 이제 이게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국 콜마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동안 사실 코스맥스를 많이 꼽아 주셨는데 저는 맞아요. 한국 콜마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라인을 추가하면서 지금 풀캐파예요. 풀캐파인데 이게 한 지금 한 4억 3천만 개 정도의 어떤 지금 생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풀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연매출 2조 원 돌파하면서 작년 실적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어요. 한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차별화된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역량이 부각된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실 몇 년 동안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다시금 이제 어떤 그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결국 중국의 실적은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플러스 알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정말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그 보인다면은 화장품 업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실적주 안에서 한국 콜마를 또 의미 있게 꼽아주셨는데 지금 화장품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중국 이야기 바로 이어서 짧게 가볼게요. 한시적인 비자, 면제, 일시적인 재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또 한중 문화 교류 복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워딩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요즘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네. 새롭게 컨텐츠 얘기도 있고요. 뭐 화장품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 지난 금요일장에는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 보자고 했었는데 거기도 좋더라고요. 네. 이 중에 하나만 좀 추려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한한령 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들은 먼저 올랐다가 좀 최근에 오히려 재미가 없었는데 네. 결국 그런 거예요. 한한령 해제라는 게 한한령 자체가 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건데 예. 결국 이게 해제되는 과정도 정부에서 딱 해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확장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이제 풀리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그 하나의 그 사례로 우리가 이제 미키 세븐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뭐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진행은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주변국하고의 지금 우호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 결국은 중국에 대응해서 이제 한시적 비자 면제 이거를 이제 카드를 꺼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두면서 확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시 면세점, 카지노, 소비재 이런 쪽이 딱 즉각적인 반응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꼽자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 이제 올해 정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엔터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화장품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봐야 돼요. 하지만은 결국 이게 풀린다면은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엔터 화장품이 지금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적과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결국 중국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시겠지만 이제 5월 초에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아마 뭔가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중국 관광객들의 그 이런 여행이 확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예,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된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까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 한다면 5월까지 한번 보자 라면서 카지노 면세 쪽은 오히려 유의 깊게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또 알래스카 방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와서 직접적으로 포스코랑 SK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코랑 SK 쪽에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에 꼽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얘기들이 오가고 여기서 네.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별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며 이게 얼마나 빨리 우리가 리턴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네. 지금 이 결국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좀 약간 이니셔티브를 그렇죠. 줘라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 물론 중소형주도 좋지만은 네. 대기업 위주의 아무래도 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여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고를 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형주 위주의 어떤 그런 좀 대응이 일반인 투자자들께서 물론 이제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좋은 건 좋아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크게 냈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 거꾸로 가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옥석가리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성은 대형주 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섹터 가운데서 힌트 주신 우리 이동근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